눈밑 지방이 개선된다고 무슨 제품들이 마사지 기계 맞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진짜로 효과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효과 없어요. 눈밑 지방이 있거나 눈밑이 너무 꺼져 있으면 홈케어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보시는 지금부터라도 홈케어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뭐 다 정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홈케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적은 비용도 아니지, 그냥 양손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마사지를 어떻게 하냐? 자, 코. 원장님 예? 가까이 갈게요. 제가 많은 분들이 더 자세히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유, 마사지 하고 있어요. 눈밑? 림프 마사지 들어보셨죠? 림프 네네네. 와, 안 그래도 저 오늘 눈밑 여기 지방 처지는 거? 이거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왔는데. 지방요? 여기 눈밑 처지는 거, 여기 그늘지고 이런 거 다크서클처럼. PD님은 눈밑이 꺼진 거지. 꺼진 거예요? 지방이 아니고. 이게 종류도 다양하군요. 그렇죠. 본인이 먼저 꺼진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눈밑 처짐이나 여기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것 때문에 요즘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 많았어요. 원래 많았어요? 네, 원래 많아요. 원래 많았구나. 그럼 원장님도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엄청 많죠. 지금 보면 원장님도 지금 눈밑이 거의 완전 깨끗하거든요.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맨날 해보세요. 마사지. 오늘 그럼 꿀팁이랑 좀 원장님 노하우들 좀 다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요즘에 이게 눈 밑에 처짐, 뭐 꺼짐, 뭐 다크서클 이렇게 눈 밑이 뭔가 이렇게 블룩하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도 고민이었는데 저는 뭐 일단 뭐 해결을 했죠. 와. 진짜 원장님 지금 보면 사실 화면보다도 더 말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와 또 나름 고민하셨을 그 시행착오들 그런 거 한번 싹 한번 듣고 가야겠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눈밑 처짐 혹은 여기 이렇게 막 블룩하게 혹은 음영 생기고 이러는 게 도대체 뭐고 왜 생기고 이거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알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면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보는 부위가 바로 눈이에요. 근데 눈을 처음으로 딱 봤는데 눈이 아무리 예뻐도 뭔가 좀 눈 주변부가 안 예뻐. 그럼 그쪽으로 시선이 딱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양인들은 특히 이 눈밑이 조금 얇아요. 그래서 눈밑 지방이 제가 느낄 때는 서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볼록하게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좀 처짐이 잘 발생을 한다. 그래서 눈이 조금 볼록하게 나오거나 하면은 여기 아래쪽이 좀 꺼져 보이고 좀 처져 보이고 퀭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나이가 착 들어 보이죠. 피부가 얇다고 왜 그래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많은 구조물이 있겠죠. 뭐 근육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피부 안쪽에 피하 지방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피부 진피도 있을 텐데 근데 피부 자체가 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딱 사왔어. 너무 맛있겠죠. 근데 그거 한 3시간 동안 방치를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으면서 쭉쭉 흘러내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는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식으로 쭉쭉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은 피부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거. 눈밑에 있는 지방들이 있어요. 지방들이 이 바깥을 우리 피부를 이렇게 밀고 있어. 밀고 있는데 탄력도가 좋으니까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밀리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눈밑 지방입니다. 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이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를 잡아주고 있는 어떤 막 같은 게 점점 탄력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이제 그거 플러스 아까 제가 초콜릿 케이크 녹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피부가 탄력도가 이르니까 처지는 거예요. 처짐 플러스 피하 지방이 툭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퀭해 보이는 거예요. 애기들 생각해보면 애기들 눈밑 자세히 보시면 퀭한 애기들이 없어요. 빵빵하죠. 빵빵하죠. 아주 콜라겐 덩어리거든. 근데 좀 빠른 친구들은 20대 초반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서 이 눈밑이 굉장히 좀 퀭해 보이고 심지어는 배우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보시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눈밑 고랑이 조금 뭔가 좀 퀭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배우가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노화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화가 생기면 당연히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 탄력도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튀어나가자 하면서 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중이 조금 많이 쪘다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눈밑이 좀 퀭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눈밑도 지방이잖아요. 네. 그 체중이 찌게 되면 얼굴 살도 찌지만 눈 밑에도 지방이 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탈수 때문에 피부 탄력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 지방들이 안 그래도 좀 많아졌는데 그게 팍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홈케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을 때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잔주름이 많아지거나 또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눈밑 자체의 피부가 쭉 처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처지게 되면 이렇게 쭉 처지는 거예요. 눈밑 피부가 접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뭐 다 정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거 관련해서 사람들이 수술 얘기도 많이 듣고 시술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물어보고 얘기가 참 많은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홈케어나 네. 시술이나 네. 수술 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내가 나이가 좀 젊다, 그리고 탄력도가 아직까지는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홈케어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이 영상 보시는 지금부터라도 홈케어 열심히 하시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눈밑 처짐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훨씬 더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홈케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적은 비용도 아니지, 그냥 양손으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술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근데 단점은 병원에 가야 돼. 그리고 비용이 좀 들어. 그리고 효과가 또 드라마틱하지는 않아요. 근데 장점은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면서 관리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져요. 그런 장점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칼을 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그리고 멍도 들 수 있고 붓기도 좀 한 1, 2주 정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단점이지만, 하지만 장점은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머릿속에 딱 그려졌어요. 그러면 홈케어부터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원장님의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했을 때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붓기가 잘 생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내가 좀 젊다. 그리고 피부 탄력도가 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좀 나이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은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홈케어는 여러분들이 눈밑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눈밑 지방도 있겠지만 눈 밑에 있는 붓기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라면 먹고 자게 되면은 좀 그 염분 때문에 눈 주위가 좀 붓잖아요. 유난히 림프 순환이나 그리고 혈액 순환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벼운 홈케어 마사지만으로도 개선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밑 지방인 줄 알았는데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붓기가 좀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근데 뭐 붓기인지 뭐 지방인지 모르겠어. 일단 하세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얼굴에는요 림프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 주변부로 해가지고 림프 절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옆 관자, 그리고 귀 앞, 그리고 귀 뒤, 목 쪽까지 이 림프 순환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긴장도 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훨씬 덜해지는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사지를 어떻게 하냐? 자, 코. 원장님 예? 가까이 갈게요. 제가 많은 분들이 더 자세히 따라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너무 가까워. 눈 여기 눈 꼬리 잘 보시면 여기가 딱 접히는 부분에 콧등 여기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주름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분크림 같은 거를 충분히 좀 발라주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름이 좀 덜 생기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코 아래쪽으로, 여기 눈 아래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살살 하세요. 여기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림프들이 또 옆 광대를 통해 가지고 귀 앞쪽까지 가서 목 아래까지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 금방 하거든요. 한 3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3분 정도만 이렇게 마사지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 병원 다니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시고 홈케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와, 이렇게 홈케어만으로도 좋아지는지 몰랐다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히 잘 하시라고 높아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원장님 따라서 홈케어 하면서 좋아진 게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역시 꾸준한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피부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꼬리부터 눈 아래쪽으로 해서 이거를 약간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배출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 만져주시면서 귀 앞까지 내려가서 저는 여기 목까지, 우리가 SCM이라고 하는 그 근육 안쪽까지 이렇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3, 4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순환이 좀 촉진되고 약간 눈 주변에 피로감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뭔가 좀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안구 운동 말씀을 드렸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히 순환이 잘 되니까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풀린다. 오늘도 너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안구 운동을 해주면 안구 둘레근들의 근육이 좀 강화가 되겠죠. 안구 운동의 근육이 좀 강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이것도 혈액 순환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안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만으로도 눈밑 지방이 조금 연소나 눈밑 지방 자체의 볼륨감이 좀 빠질 수 있는 경험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눈을 위, 아래, 좌우 그리고 360도 왼쪽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 이렇게 운동을 한 3세트 정도 해줍니다. 지금 이게 돌리고 계신 거죠?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눈을 딱 떠보시면은 뭔가 좀 싸하면서 경쾌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눈을 위, 위, 아래, 아래, 좌우 좌, 시계 방향으로 360도 반시계 방향으로 360도. 자, 이런 거를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고 눈을 딱 떠보시면은 뭔가 오, 가벼워요. 뭔가. 열리는 느낌 딱 나요. 오,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지금 나는데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은 안구 근육 자체가 강화가 되면서 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탄력도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근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복근에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지방들이 연소가 되고 피부들이 함께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복근 좋은 사람 치고 피부 처진 사람들 여러분들 잘 못 봤을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눈 주변부에 있는 눈밑 꺼짐이나 지방들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니까 바로 느낌이 확 오네요, 진짜.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요즘에 현대 사람들 컴퓨터 많이 하고 눈 피로도 너무 심해요. 맞아.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져요. 수술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제품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눈밑 지방이 개선된다고 무슨 제품들이 마사지 기계가 맞아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네. 진짜로 효과 없어요. 제가 봤을 땐 효과 없어요. 고민 많이 하셨던 분 입장으로서 예. 근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랑 생각 자체는 좀 다른 게 이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미미하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비추. 네.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홈케어를 하면서 뭐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딜레이를 좀 많이 시켰어. 네. 근데 이제 나 그래도 좀 더 효과 좀 보고 싶은데 수술은 조금 무서워 해가지고 시술 받는 분들을 위해서 시술 한번 추천해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밑의 피부가 꺼져 있는지 혹은 볼록한지를 여러분들이 감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볼록하면 당연히 볼록한 거를 평평하게 만들면 될 것이고 네. 만약에 꺼져 있으면 그 꺼진 부위를 채우면 될 거거든요. 근데 두 케이스 다 소위 말해 음영 같은 게 지고 이질감이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가 퀭해 보이는 맞아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볼록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꺼져 있는 거지. 그렇겠네. 튀어나와 있다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볼록한데 밑에는 꺼져 있으니까 저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볼록한 겁니다. 그 케이스는 볼록한 거다. 예, 그리고 이게 볼록한 거를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 있으면은 그 꺼진 부위를 좀 채워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혼합형인데 어쨌든 대부분은 볼록한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저희가 이제 피부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비수술적 방법이잖아요. 네. 볼록한 거를 아그네스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바늘이 조금 굵어요. 그거를 여기다 팍 찔러 볼록한 부분에다가 그러면은 바늘 끝에서 고주파 에너지가 나와서 그걸 피부 안쪽에 있는 지방들을 톡톡톡 태워주는 치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방들이 좀 타면서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서 볼륨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눈밑 지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눈밑 지방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수술은 하기 싫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완벽한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는 좋아져요. 네, 많이 좋아지지만 눈밑 지방이 굉장히 많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거기를 좀 채우는 방법이 있겠죠. 네. 간단하게 필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러가 내가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자가 굉장히 고운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의 치료가 있을 수 있어요. 필러는 우리 인체에는 안전한 히알루론산을 넣어서 꺼진 부위를 채워 올리는 그런 치료예요. 그리고 울트라콜이라고 하는 시술은 처음에는 울트라콜과 식염수를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주면은 좀 처음에는 물 때문에 볼륨감이 좀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 다 꺼져버려요. 근데 다시 내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여기가 볼륨감이 올라옵니다. 근데 필러보다는 볼륨감이 생기는 효과는 좀 약해요. 그리고 이제 횟수를 또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대신에 뭔가 좀 필러 같은, 물론 안전하지만 필러같이 조금 뭔가 이물감이 들어오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울트라콜을 제가 보통 추천을 많이 드리고. 울트라콜은 4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콜라겐이 재생되는 거예요. 단점은 좀 올라오는 볼륨감 이펙트가 좀 약하다. 그래서 너무 많이 꺼졌을 때는 필러를 넣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눈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야 돼요. 굉장히 소량만. 근데 너무 많이 꺼졌을 때는 필러를 먼저 넣고 그 이후에 울트라콜로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볼륨감을 좀 효과를 주기도 해요. 그렇게 조합을 해서 할 수도 있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수술이라는 게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난 정말 확실히 없애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수술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원장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쫙 다 알려주세요. 수술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요즘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수술이 조금 근원적인 치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 밑에 있는 지방들이 좀 볼록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혹은 그거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좀 꺼진 부분도 좀 채우고, 그리고 너무 볼록한 부분은 좀 깎고, 이런 식으로 좀 평평하게 만드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요즘에 정말 많이들 받고 자꾸 이 효과를 얘기하니까 네. 사실 저도 너무 요즘 혹해가지고 많이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볼록한 지방들을 옆으로 좀 분산시켜가지고 편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꺼져 있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볼륨감이 생길 거고, 그쵸? 좀 튀어나온 부분은 좀 편평하게 될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수술인 거니까 네. 진짜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정말 효과는 뭐 명확하겠네요. 효과는 좋죠. 근데 단점은 재배치를 시킨 거잖아요. 물론 실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키기는 하지만 다시 이게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면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피부 탄력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나 치료들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재배치된 걸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저는 했거든요. 이렇게 밝히는 원장님. 네? 원장님은 수술하셨어요? 전 수술했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했어요. 이거 좀 밝히기 좀 그러겠죠. 어디서 했다 이런. 왜냐면 또 궁금해서 댓글 달 거야 분명히. 댓글을 다시겠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에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병원명을 노출을 시키면. 오케이. 이름은 말할 수 없겠지만 원장님은 만족하시죠? 엄청요. 제가 했던 수술 중에 가장 만족하는 수술이 눈 라섹하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원장님 병원을 선택했는지. 일단 지인들한테 추천도 많이 받았고요. 제가 5군데 정도 지인 추천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다들 어려운 케이스라고 못한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원장님은 어쨌든 한 분야만 하셨던 분이에요. 한 우물만 파시는 분. 저도 사실 거의 흑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우물만 파는 선생님한테 맡겨야겠다.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충분히 근데 수술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받아보고 이거 해도 괜찮겠다라고는 판단이 들어서 했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셨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홈케어랑 시술이랑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옛날에는 홈케어 이런 것들도 몰랐고, 그리고 수술한 뒤에 꾸준히 홈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또 잘 되시는 거구나. 그럼요. 수술한 지 꽤 됐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기간보다 지금 제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술을 한다고 해도 관리나 이런 예방 차원이 없으면 또 금방 돌아가겠네요. 금방 재발하게. 노화를 하니까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홈케어랑 시술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시술 다 하시나요? 시술도 하죠. 뭐 맨날 레이저 지지고 있죠. 시간 될 때 레이저도 쏘고 하는데, 왜냐면 눈밑 탄력도가 또 올라가면 좋잖아요. 리쥬란 아이나 이런 주사들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맞고. 다 했네. 그냥 다 했어. 아니 그렇다면 무슨 성형 인간 뭐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눈밑 지방에 혹은 눈밑 처짐 뭐 눈밑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컴플렉스 혹은 고민이 많으셨던 것만큼 관리를 엄청 다 하시네요. 맞아요.
혹시 눈밑 지방 재배치 말고도 또 수술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하안검이라고 하는 수술이 맞아, 있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서 네. 뭐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보면은요 눈밑 피부가 탄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주름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피부가 처져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는 이 결막으로 들어가는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보다는 눈 아래쪽에 절개를 해서 피부를 좀 잘라내고 당겨가지고 꼬매버립니다 위로. 그게 하안검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조금 젊고 그래도 탄력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겠고 탄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처짐이 심하신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겠죠. 수술을 권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기준에서는? 저는 수술이 아닌 영역은 제가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아주 큰 수술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큰 수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추천하죠. 왜냐면 이것만으로도 몇 년은 동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저도 해서 만족감이 좋지만 사실 수술 자체는 부작용 자체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생기면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료진과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좋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에 홈케어나 이런 걸로 좀 해결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서칭을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지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해결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수술을 다 하고 혹은 시술을 다 하고 눈밑이 좀 좋아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홈케어 열심히 해주시고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눈밑 지방, 그리고 눈밑 처짐, 그리고 눈밑 꺼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눈밑 지방에 있거나 눈밑이 너무 꺼져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많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를 위해서 오시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먼저 개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가 홈케어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인지 나는 시술만으로 혹은 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진단과 치료를 좀 이어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요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